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공부하는 분들끼리 지금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여기도 확인하고 저쪽도 확인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서로 믿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번 소식은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국과수에서 부검한 시신이 바뀐 상태에서 유족들한테 인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팀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도 국과수를 많이 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왕왕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있을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9월 19일경에 42세 된 홍모 씨라는 분이 길을 걷다가 뇌졸중 증세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돼서 신고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치료 중에 사망을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밖에서 병사가 아닌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제 변사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검시필증을 내줌으로 해서 결국은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건데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9월 21일 날 10분 차이로 오전에 10분 차이로 두 분의 부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모 씨와 홍모 씨 두 그렇죠. 사람을 부검을. 홍모 씨 49세, 그다음에 하모 씨 62세. 그런데 부검을 마치고 나서 결국 홍모 씨 시신은 영등포로 가야 되는데 고척동에 있는 하모 씨 유족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홍모 씨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되는데 지금 홍모 씨가 기다리고 있는 영등포 장례식장에 도달한 시신을 이제 입관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염을 하거든요. 염을 하고 업무를 화장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가족 시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돼서 부랴부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국가원에 연락을 하고 하모 씨 유족 측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홍모 씨 시신은 화장이 돼서 유골로 남은 형태가 된 이 사건. 그러니까 홍모 씨의 시신은 그럼 하모 씨 유족 측에 도달을 한 거죠. 간 고척동에 거죠. 있는 하모 씨 유족에게 가버린 거고 홍모 씨 측은 하모 씨의 그 유해가 이제 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염을 하기 전에 보통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모 씨 유족들은 예. 발인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시신이 40대인데 60대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사실 알았는데 왜 어찌된 일인지 하모 씨 가족 같은 경우는 따로 확인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알고 찾아봤는데 이미 화장을 마친 뒤였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보면 부검을 하고 나서 경찰이나 유족 대표가 보통 참여를 하거든요. 부검에. 예. 그럼 법의학 의사분이 설명을 합니다. 사인은 어떻고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이 보통 부검이 끝난 경우에 하얀 천을 덮어서 그다음에 인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발목에 어느 시신이라는 성함이 붙은 표식줄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해당 유족 측이 있는 장례식으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생략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시신이 뒤바뀌어서 미리서 한 분이 화장이 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니 이게 바뀐 상태에서 한쪽 분은 화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화장까지 다 됐는데.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게 종교에 따라서 화장을 안 된다라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글쎄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피해를 배상해 드리는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40대 홍모 씨 같은 누가 경우는 배상을 해요? 그럼 국가수에서 배상을 해야 돼요. 국과수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고 네. 보이고 결국 국과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네. 책임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배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40세 홍모 씨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젊으신 나이에 쓰러져서 네. 너무나 유족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상황인데 그렇죠. 시신마저 제대로 수술 못하고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이 부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족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아픔이 큰 예. 상황인데 시신마저도 제대로 수술을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실수였다고 하지만 국가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부분을 또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평생 아마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당연하죠. 그러냐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49세대 같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가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나 자식들이 있을 건데 그 49세대 아버지도 내 자식을 마지막 임종을 못 받다 하더라도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영혼을 넋을 이루하고 이런 게 생략이 되면서 엉뚱한 또 시신이 엉뚱한 곳에서 화장이 돼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기관을 상대로 엄청난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큰 미스가 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수에서 보다 철저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리라든지 확인 작업. 네, 이제는 그 예. 유족 측에게 직접 예. 시신을 덮기 전에 예. 확인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직접 유족이 입회하에 인계되는 운구차를 운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만이 이런 알겠습니다. 사례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황당한 일을 이게 2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졸지에 이렇게 가장을 잃고 또 시신마저 박힌. 어떻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